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용어의 정리를 볼 텐데요. 일단 용어의 정리 보시면 목차로 넘어오시면 용어의 정리가 보일 겁니다. 여기 용어의 정리 공부할 건데 일단 먼저 시설 장소에 관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 장소에 관한 용어를 보시면 우선내가 있고 우리가 우선외가 있습니다. 이 우선내랑 우선외 밑줄 그어주시고 별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별표 하나. 우선내, 우선외. 그럼 우리가 우선내가 뭐고 우선외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 수용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까요? 일반 수용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수용가예요. 수용가. 자, 그리고 여기 이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전선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기술 기준 시간에 무슨 인입선이라고 배웠죠? 가공 인입선. 그럼 이 가공 인입선 기준으로 여기 들어오는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 했죠? 인입구. 이런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 뭐라 부른다고요? 인입구. 같은 말로 부침점이라고도 그래요. 알겠죠? 이번 전기 산업기사 때 부침점, 인입구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를 적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 앞에 바로 들어오는 장소에 인입구 부침점은 크게 두 가지 들어와요. 크게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WH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E, L, B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WH는 우리가 부를 때 적산, 전력, 양계 이렇게 부릅니다. 적산, 전력, 양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곧 하겠죠? 적산, 전력, 양계. 그 다음에 ELB는 우리가 부를 때 누전, 차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ELB는 저희가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누전, 차단계. 그럼 반드시 이렇게 인입구, 이렇게 부침점에는 반드시 몇 가지 기계 기구가 들어온다? 두 가지가 들어온다. 뭐뭐 들어온다? WH, 적산, 전력, 양계, ELB, 누전, 차단기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제가 왜 적어드렸냐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LB가 뭐라고요? 누전 차단기야. 요 누전 차단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알려면 방금 아까 우리가 용어의 전개에서 본 우선내라는 용어와 우선외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뒤에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누전 차단기를 어디에다 시설을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시설하면 안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거든. 그럼 우선내가 뭔지 우선외가 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설치가 가능해요.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여기 수용가 보면 여기 지붕이잖아요. 우리가 지붕 맨 끝에 있는 이 지점이 보이시죠? 이런 지점들 보이세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화라고 합니다. 참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참화를 기준으로 가상적으로 깨어있는 각에서 45도로 가상적으로 긋습니다. 여기서 가상적인 45도는 여기 각을 말해요. 여기 각 몇 도 말하는 거죠? 45도에서 껴있는 각 참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요 안쪽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안쪽. 요 안쪽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우선내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참화를 기준으로 45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요 밖에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주황색 빛끝인 이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우선외라 불러요. 그럼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죠. 우선내랑 우선외는 기준이 어디다? 참화 끝을 기준으로 몇 도? 45도. 이게 포인트예요. 참화 끝 45도로 가상적인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하고? 기준점이라고 하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요 안쪽을 뭐라고 한다? 우선내. 그럼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뭐라고 해요? 우선외라고 해요. 그럼 이걸 왜 중요하냐? 내가 아까 인입구에 들어오는 기계 기구는 뭐 있다고요? WH, ELB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ELB를 어디에다 설치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설비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사용전압이 몇 볼트야? 400볼트야. 이런 말 들어봤죠? 기준이야. 그리고 사용전압이 몇 볼트냐면 400볼트를 초과를 할 때 우선내냐 우선외냐라고 해서 이렇게 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까 먼저 기준점을 잡으라 하겠죠? 우선내랑 우선외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45도야. 45도의 어디점을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다시 위쪽은 뭐라고 해? 우선내. 바깥쪽은 우선외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선내가 안전할까? 우선외가 안전할까? 비가 왔을 때 이 지붕 끝을 기준으로 비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어디죠? 우선외에 묻을 거 아니야. 우리 보통 옛날 시골집에 가보면 차단기 설치할 때 지붕 거의 위쪽에 설치하지 하단 쪽에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뇌는 굳이 이쪽에다가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얘는 비장 이슬을 맞지 아니하는 장소니까. 근데 400V 할 때 우선 왜? 이제 위험해 안 위험해? 좀 위험하잖아. 그럴 때는 일단 네모야, 네모. 이 네모도 뭔가 기호가 있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게 단답형인데 암기 일단 하고 계세요. 알겠죠? 여기 이 자리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네모가 들어가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일단 여기 계세요. 뭐라고요? 네모. 그리고 여기는요. 초가인가요? 그리고 왜죠?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그럼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표 일단 기억해 주시고 우선 내와 얘는 참화 몇 도? 45도 기준으로 선정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표를 보시면 또 밑에 회로에 관한 용어를 보시면 전격전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표 5개 쳐주세요.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격전압. 우리 전격전압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전격전압이라는 건 전 항상 이렇게 적어드려요. 자, 전격전압이요. 실기 때 딱 이렇게 나와요. 전격전압의 정의를 쓰세요. 그러면 전격전압 하면 사용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용상 자 기준이 되는 전류예요. 기준이 되는 전압이에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죠?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쉽게 말하면 콘센트 몇 볼트 들어온가? 콘센트 220. 그게 무슨 전압이에요? 전격전압. 이 전격전압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 우리 집에는 115V가 들어오는데요. 그거 간첩입니다. 무조건 전부 다 몇 볼트 들어온다고요? 220 들어온다고. 좀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 답을 못 적잖아. 답을 그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기계기구가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뭐라고 해요? 전격전압이야. 그럼 이 전격전압을 이해하려면 이 전압의 종별을 알고 계셔야 돼.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별표 5개 쳐줘야 됩니다. 이거 전압의 종별입니다. 자, 일단 이 전압의 종별은 첫 번째 저압이라는 게 있고 고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 특고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전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전원. 우리 전원이 교류로 들어오냐 혹은 전원이 뭐로 들어오냐 직류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전원이 교류로 들어왔다는 건 손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교류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바뀌니까. 근데 이 직류는 늘 크기가 일정하니 시간에 관계없이 크기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교류랑 직류랑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무조건 직류가 큽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필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기니까 못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도 누가 직류는 교류보다는 항상 크기는 커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건데 예전 규정은 저압일 때 교류는 600V 이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얘가 1000V 이하로 개정됐습니다. 몇 볼트 이하로? 1000V 이하. 꼭 기억하셔야 돼. 제가 괜히 전에 말한 거 아니에요. 혹시 전에 가지고 계신 분 교재 있으면 아니야. 600V 이하 틀린 겁니다. 몇 볼트 이하라고요? 10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 몇 볼트 이하? 1500V 이하입니다. 봐보세요. 이 두 개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큽니까? 직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의 크기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1500V 이하. 누가 물어봐. 야, 저압이 뭐야? 낮은 거. 이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되잖아. 저압은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를 뭐라고 해? 저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220V를 뭐라 부르는 거야? 이 두 개 다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저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정하자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고압은 당연히 누구보다 높아야 돼요? 저압보다 높아야죠.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당연히 몇 볼트보다 크고 1000V보다는 크고 반드시 몇 볼트보다 7000V보다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적어야죠. 됐죠? 그럼 여기는요. 반드시 몇을 넘고요? 1500을 넘고 반드시 얘는 몇이죠? 7000V 이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특고압이죠? 특고압은 교류, 직류 둘의 관계없이 무조건 7000V를 뭐 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딱 적어드린 이유를 뭐냐면 이걸 꼭 잘 보셔야 돼. 요즘 기술사분들이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항상 이 기준에 걸쳐서 내. 7000V면 특고압이야, 특고압이야, 여러분들. 7000V면 고압이잖아. 근데 우리는 또 특고압이라 그래. 우리는 일단 이것보다 숫자가 좀 강하게 얽매여 있나 봐. 7000V는 고압이야. 특고압 아니야. 알겠죠? 요즘에 이걸 딱 걸쳐서 내니까 좀 잘 구분을 하셔서 외우셔야 돼.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전압의 기준치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전격전압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아까 전격전압의 정의는 기계기구가 사용상 뭐가?
기준이 되는 전압이래. 그럼 얘는 지금 기준이 아니야? 아니잖아. 얘는 범위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저압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고압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특고압이라고 한다. 근데 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범위니까. 그럼 이 저압 안에서도 뭐가 있다는 소리야? 전격 전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럼 이 전격 전압은 저압은 크게 4개 있어, 4개. 알겠어요? 갑시다. 혹시 이 4개 중에 우리는 110V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지금 110V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다행이네요. 혹시나 제가 안 쓰고 있다 하면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110V가 있다는 건 뭔가 어디서 쓰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110V는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PT야.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계기용 변압기야. 계기용 변압기 몇 차측이야? 2차측에 쓰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필기 때는 뭐 안 쓴다 그래. 근데 저한테 많이 혼나, 지금 또. 우리 혼나고 왔잖아, 다. 그죠? 여기 110V 씁니다. 어디에서만? PT 2차측.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수변전 설비에서도 나오거든요. 110V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기계기구라는 계기가 써, 계기. 저한테 배운 사람은 계기란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기가 쓰는 전압이지 우리가 쓰는 전압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수변전 설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하나 읽어볼까? 조작 전압이라 그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다 도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외워놓으세요. 일단 뭔지 몰라. 갑자기 수변전에서 조작 전압이 몇 볼트냐? 물어보면 몇 볼트 찍으면 돼? 110 찍어버려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뭔지는 모르더라도 150 찍어놔요. 그거 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몇 볼트? 220볼트 쓰고 있어요. 몇 볼트 쓰고 있다고요? 220.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380볼트라든지 440볼트. 요게 저압의 전격 전압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한전이 공급자가 일반 수용가에게 전기를 보낼 때에는 이 4가지의 유형밖에 전기를 보낸다고요. 이 4가지밖에. 나 우리 집 250볼트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조건 110, 220, 380, 440. 근데 110은 우리가 이제 안 써. 누가 쓴다고요? 계기들이 있어요, 계기. 그 계기의 전압을 쓰는 거고, 우리는 요 3개를 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공압이야. 그럼 공압에도 공층 전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6600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660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300V야.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전압을 보면 내가 왜 외우라고 했냐면 다 문제에 나오는 전압이죠. 여러분들 계산 문제라든지 문제 풀 때 나오는 전압들이 다 이 전압이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우리가 상간전압 이렇게 막 외웠잖아. 요걸 못 외우면 나중에 뭐 루트 3을 나눠야 되냐 곱해야 되냐 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외워놔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더 해드릴게. 자, 이 6600, 3300 있죠? 우리는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 이 6600, 3300은 접지 방식이 비접지 방식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진짜로. 자, 갑시다. 비접지면 무조건 나와야 돼. 6600, 3300. 무조건 나와야 되고, 또, 안 끝났어요. 수변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비접지잖아? 인입구가 6600, 3300이 들어오면 보지도 말고, 이거야.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야. 그럼 또 뭐가 델타 결선이죠?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변압기야. 변압기 세대가 지금 부하 쪽에서 무슨 운전하고 있어? 델타 결선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 3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 3300, 6600, 비접지, 델타 결선. 여기 바로 나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000V 초가야. 자, 봅시다. 7000V 초가는 일단 11.4kV야. 우리가 과거에 2003년 이전에 110V 썼잖아요. 근데 그때 1차 측에 11.4라는 특고압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110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쓰니까 지금 몇 볼트 써요? 220 쓰죠? 지금 여기 몇 배 승합되는가? 2배죠? 그럼 여기도 몇 배? 2배야. 그러니까 여기가 22,900V만큼 승합이 들어오죠. 자, 이 전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저한테 수업 배운 사람은 죽도록 들었습니다. 요 22,900. 얘는 뭐가 중요하냐? 접지 방식이 중성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중성점 다중접지야. 이런 걸 외워놔야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힘이 생겨요. 자, 22,900이 뭐라고요? 중성점 다중접지. 그러면 22,900 하면 중성점 다중접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곧 뭐로 바뀌냐면 3상 4선식이에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그냥 문제에서 3상 4선식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방식이냐면 배전 방식이에요. 우리 기사급에서는 기술사가 아니니까 기사급에서는 무조건 22,900, 3상 4선식, 배전 방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다 똑같은 거야.
일단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은 필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 일단 처음에 제가 무조건 뭐 하라고 있어요? 일단 암기해야 돼. 무조건 암기하면서 따라와야 돼. 무조건.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해돼. 알겠죠? 일단 이거 포인트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66이야. 읽어볼까요? 66kV 어디 쓰는지 혹시 아세요? 66kV는 소호 리액터입니다. 알겠죠? 얘는 소호 리액터 접지예요. 우리 실기 때 다 이런 특징들 물어봐. 오케이? 실기 때 쓰라고 한다고. 만약에 비접지 특징을 쓰세요 하면 우리가 뭐라도 쓰면 돼. 3300, 6600인 고압 계통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라도 적으면 되잖아. 그럼 점수 줘, 안 줘? 1점이라도 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일단 외우고 계시라고요. 다시 66kV 뭐라고요? 소호 리액터. 그럼 소호 리액터 하면 무조건 뭐 떠올리시라고요?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요. 읽어볼까요? 병렬공진력. 소호 리액터 하잖아요? 병렬공진력. 야,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뭐야? 그러면 병렬공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라도 말하면 욕은 덜 먹어. 알겠죠? 안 물어볼게, 더 깊숙이. 지금 모르잖아, 다. 일단 외우고 있어. 소호 리액터 접지는 무조건 뭐라고요? 병렬공진. 됐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여기 154. 그 다음에 345. 345. 마지막 765. 있죠? 요 세 개요. 요 세 개도 중요한 접지 방식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아셔요. 무슨 접지냐면 직접 접지예요. 여기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접지 방식 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 들어봤잖아. 직접 접지 방식. 같은 말로 초고압이라고도 해. 뭐라 그런다고요? 초고압. 그리고 얘는 직접 접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꼭 기억하실 게 삼선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송전 방식입니다. 얘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송전 방식. 이게 머릿속에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걸 우리가 앞으로 전부 다 부를 때, 이런 전압들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전격 전압 이렇게 불러요. 무슨 전압? 전격 전압.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보실래요?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린 게, 우리 저거 보면, 자, 765. 자, 팁을 좀 알려드릴게. 자, 345.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십니까? 154kV. 그 다음에 여기 66kV 보이시죠? 보통 요 전압들은 전부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다 자체가 아무런 조건이 없도록 여러분들 3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3상 좋아하잖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루트 3 막 다 곱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런 전압들이 나오면 볼 필요 없어. 전부 다 무조건 뭐야? 3상이야.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765, 345, 154죠? 그럼 내가 아까 765, 345, 154는 무조건 무슨 방식이라고? 직접 접지야. 알겠죠?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저런 참에 나오면 다 이렇게 채택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런 전압들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적용을 하냐면 초고압이니까 얘는 반드시 송전에서만 적용돼요. 어디에서만? 송전에서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22kV, 그 다음에 22,900V 있죠? 요 두 개가 메인입니다. 요 두 개는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얘도 당연히 3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어디에 적용하냐면 무조건 무슨 방식이에요? 배전 방식이에요. 얘는 무조건 무슨 방식이라고요? 배전 방식.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앞으로 요 두 개를 선정할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뭐라 부른다고요? 특고압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특고압. 앞으로 특고압 하면 이 전압이 0.1 초만에 쫙 나와야 돼. 알겠죠? 특고압 하면 무조건 이 전압이 무조건 쫙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3,300, 그 다음에 6,600V 보이십니까? 요 두 개. 요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얘는 무조건 얘도 몇 상? 3상이야. 알겠죠? 얘는 무조건 3상인데, 얘는 무조건 방식이 어디야? 얘는 고압이야. 제가 이걸 지금 왜 미리 적어 놓냐면, 이제 공부할 때 계속 뒤에 나오겠지만, 수변전 설비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는 무조건 이런 전압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이 전압들은 반드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얘는 송전,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배전. 여기는 무조건 뭐야? 3상. 여러분들 아파트 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 우리 송전이야, 배전이야? 아파트. 배전이죠. 그 배전에 전부 다 전기실 있다고. 그 전기실에 전부 다 뭐 들어와? 요거 들어와. 그러면 찰떡같이 메인 방식은 무슨 접지? 직접 접지. 여기 메인은 중성점 다중 접지. 여기 메인은 비접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외우고 계시면 오늘 성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내가 시간대로 공부하실 여유가 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비접지의 특징, 직접 접지의 특징, 중성점, 다중 접지의 특징들을 다 미리 외우고 계시면 공부할 때 편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전격진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격진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정됐으니까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거 별표 5개고요. 전격진압 보이십니까? 여기 위에 전격진압 이거 2개, 별표 5개. 저 그리고 여기 보세요. 2번에 최대 사용진압. 저 이번에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별표 5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최대 사용진압. 별표 5개 부탁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 기사에서는. 자, 최대 사용진압이거든요. 이 최대의 사용진압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 저한테 배운 사람 이거 할걸요? 자, 이거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뭐라도 읽어드렸죠? 차단기의 전격. 여기서 공부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차단기 전격하면 바로 툭 튀어나와야죠. 저한테 전력공학 배운 사람 여기 쓰도록 하잖아요. 차단기에 전격하면 바로 톡 튀어나와야 돼. 일단 제가 차단기에 전격을 적어드리면 요거야. 계통 내에 최고의 이렇게라도 적으세요. 계통 내 최고의 무슨 전압? 상간전압.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도 절대 틀렸다고 안 하니까 제가 적으란 대로 적으세요. 알겠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통 내 최고의 무슨 전압? 상간전압.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포인트죠? 최고의 무슨 전압이야? 상간전압. 그럼 이 최고의 상간전압의 뭔지를 잠깐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짐을 이따 가정해 볼까요? 지짐을 이렇게 있대.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공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배전 방식이래. 무슨 방식이라고요? 배전 방식. 그럼 나와야죠. 배전 방식 하면 3상 4선식이야. 그리고 전압은 무조건 22,900V의 중성점 다중접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부하를 달고 있어.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 단록이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여기서 DS를 모르신 분들이면 집에 가셔야 돼, 이제부터. 알겠죠? DS는 최소한 뭐는 알고 있어야 돼? 단록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단록이가 뭔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면 성공한 겁니다. 알겠죠? 그 뒤에 나오겠죠? 그럼 이 단록이 이렇게 지금 닫혀져 있는 상태야. 됐죠? 자,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부하를 2차 측에 다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뭘 달아? 지금 부하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닫혀 있죠? 부하 닿는 순간 여기에 뭐 들어가죠?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배웠던 대로 요 22,900V인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은 얘는 무슨 전압이라고 공부하셨어? 공칭전압이라고 공부하셨잖아. 같은 말로 전격전압이라고. 맞나요? 그럼 이 전압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이 전압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 상태에서 닫혀 있으면. 나 누구랑 있어? 이 전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여러분들? 아까 배웠잖아요. 전격은 사용상, 기구가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이라고 공부하셨잖아. 얘는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이 단로기를 이렇게 열었어. 이렇게. 그러면 요 22,900V는 이제는 바뀌겠죠. 긴장하지 말고. 자, 바뀌겠죠. 그럼 얘가 내려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얘는 우리가 올라간다고요. 앞으로 이 전압이 올라가는 이 전압을 뭐라 부를 거고, 최대 사용 전압이라고 부를 거고, 같은 말로 차단기의 전격 전압 이렇게 부를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저랑 같이 말해보잖아. 기억이 더 오래 남아. 진짜야. 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읽어보고 큰 소리로 내보면 기억이 오래 남아. 알겠죠? 그러면 얘가 몇 가지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올라갈까? 여기가 25.8kV까지 올라가. 요걸 모르신 분들은 도와드릴 수가 없다, 지금. 그럼 필기 공부를 잘 안 한 거야. 이게 무슨 전압이라고 지금?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라 그래. 그럼 이제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25.8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아까 닫혀있을 때는 얘는 변동이 없었어. 당연하죠. 전격 전압이자 공칭 전압이니까. 근데 얘가 사고로 인해서 이 단로기를 열어버렸대. 그럼 얘가 왜 올라가냐? 그럼 전류가 나온가 안 나온가? 안 나오잖아요. 얘를 여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항상? 우리 항상 무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른대. 그럼 전류가 안 흐른다는 소리는 이 계통에 전압강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전압강 어떻게 구하죠? 전압강. 읽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여기 앞에 몇이 들어가야 돼?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3상 4등식은 여기가 한상분치니까 1이어야 돼. 여기 루트 3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반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요. 왜냐면 무조건 외우잖아. 루트 3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떨어진다고. 일단 여기는 1이야. 그 일은 내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1인데 여기 보세요. 아까 전류가 뭐라고 했죠? 0이라며. 무부하니까 전류가 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겠죠. 됐어요? 그럼 전압강은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올라갔겠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22,900kV 때는 이 공층전압이자 전격전압이 부하를 상시 달고 있으니 전류가 매번 흐르잖아요. 흐른다는 소리는 전압강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그 있는 전압강을 포함한 전압이 22,900인 거지. 그럼 만약에 부하가 없다면 전압강이 없으니 당연히 전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 전압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럼 당연히 모든 이 전압에 맞게 이 계통이 다 맞춰져 있겠지. 뭐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절연부터. 이 계통이 뭐부터 맞춰져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절연이 맞춰져 있겠지. 무슨 전압으로? 22,900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럼 이 전압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절연이 버텨 못 버텨? 못 버티니까 아작나죠. 그걸 보호하고자 항상 우리가 이러잖아. 사고 나면 야 먼저 차단 기다려 이러지 않아? 그 이유가 전부 다 뭐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 전압을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최대 사용 전압.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 교재는 뭔가 우왕창에 써져 있잖아. 그렇게 쓰셔도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써도 기술사 점수 맞았어. 나는 이렇게 썼어. 이게 더 낫지 않아? 계통 내 뭐야? 최고의 무슨 전압? 상간전압. 알겠죠? 이것만큼 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미리 하나 할까요? 자,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라 그래. 일단 알고 계셔야 돼.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라고 한다면 킬로볼트죠? 전격 전압이 여기 읽어보세요. 25.8 킬로볼트. 그리고 공부할 때 항상 단위까지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얘는 단위가 뭐니까요? 킬로볼트야. 그래서 나중에 할 거지만 미리 하나 이룰까요? 1.1이야. 그리고 여기가 몇이 들어가냐면 1.2 들어가. 됐죠? 그다음 여기가 곱하기 무슨 전압? 공층전압. 일단 이거 하나 외우고 계시면 오늘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최대 사용전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데이지 전압 보이십니까? 데이지 전압. 책이 찢어지도록 별표 쳐줘야 돼. 5개. 데이지 전압. 저 왠지 이번에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진짜 있습니다. 왠지 이번에 데이지 전압 시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K 규격까지 제가 다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칠판 줘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데이지 전압이에요. 이 데이지 전압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항상 용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데이지 전압은 같은 말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읽어볼까요? 상전압. 이런 말은 여기서 다 들어보셨잖아요. 데이지 전압은 같은 말로 상전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러면 이 데이지 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접지식 전로. 접지식. 그럼 얘는 접지가 되어 있다는 소리, 안 되어 있다는 소리야? 되어 있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접지식. 비접지식.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걸 통으로 쓰라고 일단. 알겠죠? 그러면 제가 몇 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 2차측만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변압기 2차측.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할 때 기본기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변압기는 몇 쌍입니까? 변압기는 몇 쌍이죠? 단상이에요. 봐봐요. 왜 3상인 거야? 변압기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 단상이야. 결선을 한 게 3상이겠죠. 원래 우리가 공부하는 변압기는 전부 다 뭐예요? 단상이야. 알겠죠? 그리고 얘는 몇 선식이야? 한 가닥, 몇 가닥? 두 가닥이야. 변압기는 일단 기본이 되는 게 몇 상, 몇 선식? 단상 2선식이야. 알겠죠? 우리는 무조건 3상이라니까. 단상 몇 선식이라고? 2선식이야. 그럼 여기서 기전력 2가 나오겠죠. 패러데이, 렌제 법칙에 의한 역기전력이 나올 거고, 부하를 달든 부하를 달지 않든 반드시 요 양단에 이렇게 뭐 나와요? 전압이라는 부위가 나오겠죠. 우리가 얘를 부를 때 뭐라 부르죠? 기전력 혹은 상전압. 됐나요? 그리고 얘를 부를 때 뭐라 부르죠? 상간전압, 공층전압 이렇게 불러.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의미가 없냐면 몇 상 몇 선식이니까. 단상 2선식이니까 이 두 개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V면 여기도 100V가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야. 단상이니까 그래. 만약에 3상이면 같아 달라? 다르겠죠. 얘는 무조건 몇이니까? 단상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부하를 달아볼게요. 자, 갑시다. 자, 보통 우리나라는 부하가, 전동기 부하가 90%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전동기 부하를 이렇게 달아놨어. 지금 얘가 전동기야. M. 우리 기술기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알겠죠? 요게 지금 내부 결선도가 얘야, 얘. 이해되셨죠? 그리고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니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 하나 설치하고. 되셨죠? 자, 갑시다. 그러면 이 전압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 전류가 어디 쪽으로 계속 흐른가? 노란색 부분을 계속 타고 흘러 들어와서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충전부 이렇게 불러. 용어 외우세요, 이거. 자, 뭐라 부른다고요? 충전부. 충전부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나타나는 모든 구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충전부라 그래. 전압과 전류가 나타나는 이 노란색 구간들을 전부 다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충전부.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용어를 알면 공부가 좀 편해져. 이거 무슨 결선? Y결선. 그럼 변압기 이렇게 몇 대? 세 대가 이런 식으로 결선이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반드시 전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부가 달았다면 전류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런 구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충전부. 그럼 여기도 뭐라 부른다고요? 충전부. 그럼 여기도 뭐라 불러요? 충전부 이렇게 부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충전부가 있는데 이 충전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를 만지게 되면 좋은가 안 좋은가? 안 좋죠. 전류가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올 확률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충전부를 보호하고자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이렇게 중간에 외함을 설치하는 거야. 외함. 알겠죠? 이 외함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노출, 도전성부라 그래요. 이 외함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노출, 도전성부.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전류가 잘 흐르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노출, 도전성부 이렇게 불러요. 몇 가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잘 보세요. 이 전류가 이렇게 5A가 들어온대. 5A가.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5A가 나오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5A가 들어가서 5A가 나오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왜? 사고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답안지 다 좋은 거죠.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냐?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 크게 읽어볼까요? 뭐야? 절연이야. 알겠죠? 요 충전부랑 노출된 도전성부는 반드시 절연이 항상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절연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잘 되어 있다는 소리는 5A가 들어가야 누가 나오니까? 5A가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5A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5A가 안 나와.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4A가 딱 이렇게 나온대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절연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절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중요하다고요. 충전부랑 노출 도전성부. 그러면 4A가 나왔으니까 몇 A가 빠진 거죠? 1A가 빠진 거잖아요. 그 부분 여기 대부분 어디서 빠지냐? 이렇게 코일로 만들어진 이 충전부에서 대부분 노출된 도전성부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대부분 몇 A 빠져요? 1A 이렇게 빠지는 거죠. 앞으로 이 1A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누설 전류라 그래. 뒤에 나올 거야. 이런 전류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누설 전류. 일단 제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누설 전류란 이렇게 무슨 체야? 지금 얘가 무슨 체? 절연체야. 맞나요? 지금 얘가 절연체잖아요. 지금 충전부와 노출된 도전성부가 절연이 잘 되고 있다며. 그러면 누설 전류란 이렇게 절연체에 뭐를 인가했을 때 전압을 인가하잖아. 그럼 이 표면에 어디 있어요? 노출 도전성부겠죠? 그 표면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누설 전류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우리 누수 생각해봐. 물이 샌데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그럼 쟤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누설 전류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요 노출된 도전성부를 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겠죠. 여기 탑 나왔잖아.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평상시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도전성 부분이라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딱 있대, 이렇게.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요 노출된 도전성부를 딱 만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기 뭐가 돼 있으니까? 노출이 되어 있으니. 그럼 얘가 만질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누설 전류 입장에서는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전성 경로 부분이 다른 데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빠질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용어 다 알아야 돼, 이제. 우리 실기하잖아요. 크게 읽으세요. 무슨 전류?
통전전류 이렇게 불러. 자, 무슨 전류라고 그런다고요? 통전전류.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통전전류 이런 말 나와. 그럼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전류야. 알겠죠? 이런 전류를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통전전류라 그래. 그럼 잘 보세요. 자, 별표 5개 줘주세요.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자, 통전전류의 크기입니다. 읽어볼까요? 통전전류의 크기야. 그럼 이 통전전류도 크기라는 게 있다는 소리야. 그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르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 이번에 공사에 나왔답니다. 최소 감지전류. 읽어볼까요? 최소 감지전류.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누설이 발생되고 있대. 지락이 발생이 된 기계 개구래. 내가 딱 이렇게 만졌어. 되셨나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감전이 되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최소 감지 전류라 그래. 보통 얘는 최소 1mA 이하 정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건 알고 있어야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전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즉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계통의 누설 전류는 1mA 이하로 낮춘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으면 나 도와줄 수는 없지. 일단 그런 게 있었어. 알겠죠? 표정들이 무서워지려고 해. 자, 우리 다 한 거 맞아. 몇 mA 이하라고요? 1mA 이하.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최소 감지 전류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종종 했던 것 같아. 아무리 절연을 잘 하더라도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는 감전이 되고 있어. 알겠죠? 그런 통전 전류를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최소 감지 전류 이렇게 불러.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읽어볼까요? 이탈 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이탈 전류. 알겠죠? 저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별표 5개입니다. 얘는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이탈 전류 이렇게 불러요. 보통 이탈 전류는 7mA부터 대략 8mA 정도 이하에 들어오는 것 보고 전부 다 우리가 이탈 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이탈 전류. 그럼 이제 느낌이 알겠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물은 현재 법의 준공에서 무조건 절연 상태를 몇 mA 이하로 1mA를 맞춰져 있어. 그럼 이제 얘는 높아? 높죠?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누설이 발생하고 있어. 내가 만졌을 때 딱 만졌죠? 아따가 이런 느낌 있죠? 요게 그럼 뭐라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이탈 전류.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우리가 고통을 느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전류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쓰라고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종류 정도는 기억하시고 크기는 기억하셔야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만 하면 되잖아. 만졌을 때 아따가 이렇게 한다고. 고통을 느껴 안 느껴? 느껴. 고통을 느낀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경련전류라 그래. 뭔가 이제부터 좀 말이 무섭죠?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 어떤 말인지 알잖아. 얘를 다 만졌잖아. 보세요. 만졌잖아. 딱 이렇게 그럼 내가 내 몸을 제어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태야. 정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뭐라 그래? 경련전류. 대략 15mA야. 15mA 넘고 몇 mA? 30mA 이하 정도 돼.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심실 세동전류라고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심실 세동전류. 이제 끝났죠? 보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딱 만졌어. 내 몸도 제어 안 되고 내가 이제 이 세계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 이제 영원히 이 사람을 못 봐. 보내줘야 돼. 그런 전류야. 어때?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자, 그러죠? 얘는 몇이냐? 당연히 몇이 넘겠지? 이제 30mA를 초과하는 거. 됐죠? 자, 이게 그 유명한 통전전류의 크기라고 하면서 종류라 그래. 아시겠죠? 이 종류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 여러분, 내가 이걸 왜 적어드릴 것 같아? 그 뒤에 접지 파트가 나와. 그 접지 파트 나올 때 접지 저항과 관계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얘가 뭐냐 또 물어봐. 이 전류가 뭐냐? 그럼 전부 다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 줄 알아? 실학전류 또 이렇게 다 해. 실학전류. 근데 저는 또 이제 기분이 또 안 좋아지지. 이제 그게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 별표 몇 개라고? 5개.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통전전류가 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통전전류를 밖으로 빼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얘를 어디로 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대지로.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우리가 왜 대지에다가 접지를 해야지? 이게 실기야. 공사기사. 왜 대지에다가 접지를 하죠? 응?
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만 자꾸 하시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전, 위, 차가 다르니까 그래. 항상 기본기잖아. 여러분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가 다르다고? 전위, 차가 다른 거야. 전위, 차 날 거 아니야. 전압에 차이가 있다라는 소리야. 뭐만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전압이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안 걸려있잖아. 여기는 걸려있잖아. 이만큼. 그죠? 근데 여기 돼지는 여기 돼지는 이 자체가 지금 몇 볼트니까 0볼트잖아. 그러니까 이 전류는 흐르기 쉬운 데로 간다고요. 폭포도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위차라는 녀석은 전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돼지라는 성분 자체가 전위가 몇 볼트니까 그래? 0볼트니까 그래. 이해됐어요? 그럼 답이 이거야. 왜 돼지에다 접지를 하냐? 그 뭐라고? 전위가 몇 볼트니까? 0볼트니까. 이런 거 포인트만 잘 집어줘도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돼지에다가 쫙 접지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부를 때 기기 접지라 그래. 기기 접지. 같은 말로 보호 접지 이렇게 불러요. 외우고 계셔요? 제가 괜히 이런 거 다 적는 거 아니에요. 뭐라 부른다고요? 기기 보호 접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전류가 아까는 이렇게만 흘렀지만 이제는 뭘 하게 되면 접지. 근데 안타까우니까 제대로 공부하자고요. 무슨 접지를 한다고요? 기기 접지 혹은 보호 접지. 그럼 이렇게 보호 접지라든지 기기 접지라는 순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정성 경로 부분이 또 다른 데 생겼잖아. 그럼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앞으로 이 전류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IG라고 그래. 보통 전기에서 G는 그라운딩이야. 알겠죠? 지락전류라 그러거든요. 앞으로 있는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지락전류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지금 다 의미가 있다고요. 알겠죠? 여기로 흐를 때 뭐라 그래? 지락전류. 이쪽으로 흐를 때 뭐라 그래? 통전전류. 절연이 셀 때 뭐라 그래? 누설전류.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기본기가 돼야 공부가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지락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못해도 내가 혼자 컨트롤할 수 있게 여기까지는 와야 되잖아. 좀 제가 하나만 이해돼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니까 못해도 여기까지는 와야죠. 되셨는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면 이 전류를 여기 보실래요? 요 지락전류랑 요 통전전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겠어? 당연히 지락전류가 더 커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락전류가 더 크려면 이 전류의 크기를 결정짓는 게 있잖아. 그게 뭐죠? 저항이죠. 이 크기를 결정짓는 게 뭐예요? 저항이야. 그럼 여기서 이 사람도 저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도체도 저항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렇게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 저항을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우리는 전선 회사에서 만들 때 이 도체에 있는 저항을 한없이 적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접지 저항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커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게 필기 답이었잖아. 접지 저항은 무조건 커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접지 저항을 우리가 적게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접지 저항을 적게 하면 누가 더 커지겠어, 이제? 지락전류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1로 흐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고려할 때 가장 중요시 고려해야 될 게 뭐였어요? 무슨 저항? 접지 저항이야. 그럼 잘 보세요. 항상 이 저항은 존재한가 안 한가? 이 도체에 무조건 있잖아. 고장이 나든 고장이 나지 않든 무조건 이 접지 저항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났네. 절연이 좀 떨어졌네. 그럼 떨어지는 순간 접지 저항을 낮게 했으니 대부분 모든 전류는 전부 다 어디로 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저항과 누가 만나? 전류가 만나죠. I 곱하기 R. 이게 뭐야? 전압. 앞으로 그 전압이 이제 뭐라 부를 거야? 대지 전압인데 그냥 아니죠. 접지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 거야? 접지식이라 부를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접지식 전압이라는 건 이거죠. 여긴가요? 여기서부터 이 대지까지 걸려있는 요 전압이죠. 알겠죠? 그럼 뭐 아마 교재에 이렇게 적혀있을 거야. 전선과 대지 사이에. 약간 좀 답이 부족해. 그럼 이 전선을 무슨 전선이라 해야 돼? 접지전선. 접지전선과 접지전선과 어디 사이에? 대지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대지전압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봐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접지 저항 곱하기 무슨 전류? 지락전류잖아요. 그럼 요 지락전류를 곱한 게 앞으로 우리가 뭐가 될 테니?
대지 전압이 될 테니.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뭘 중요시 또 하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죠. 요거. 이거 볼까? 접지저항. 그래서 우리가 접지저항을 그냥 저는 임의적으로 R0로 할게요. 그럼 R0는 우리가 구할 때 아까 지락전리는 뭐라 그랬죠? IG라고 표기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전압이죠? 대지 전압이죠? 그럼 여기에 2를 이렇게 쓰는 거죠. 앞으로 표기할 때는 전부 다 약호로 뭐라 표기한다? 이제 2라고 표기한다. 알겠죠? 대지 전압이자 상전압. 그럼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접지저항 키워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통전 전류를 작게 한 이유도 있지만 잘 보세요. 평상시 아까 5A가 들어가고 나갔다면 이 대지 전압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없다라는 건 얘가 0이죠? 얘가 0이잖아요. 그럼 얘도 뭐 나온 거죠? 0인 거죠. 좋은 거야.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네? 그러면 요만큼 전압이 나타난 거야. 요만큼. 그러면 얘도 요만큼 올라간 거죠. 내가 아까 접지저항은 무조건 커야 된다고 적어야 된다고? 적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사고 나면 이제는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무조건 접지저항은 커야 돼, 적어야 돼? 작아야 돼. 이거 중요하죠? 공식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접지식은 뭐냐? 잘 봐요. B. 이 B는 아닐 B야. 접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잘 봐요. 이건 음극이죠. 제가 보실래요? 이게 지금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없는 이 비접지식에서는 누가 대지 전압이라고 하냐? 요 녀석이야. 어쩔 수 없죠. 무조건 접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압에 걸려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 이 전압이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압과 같은 전압이야? 다른 전압이야? 같은 전압이죠. 여기 두 개 찍어보세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 전압을 표현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얘 지금 전선이라고 있잖아요. 전선인가요? 전선과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요 두 개를 묶어서 불러. 요 두 개를 묶어서 부를 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로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요? 전로.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전로 이렇게 불러. 그럼 봐봐요. 이 전선과 요 전로 중에 지금 이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잖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전선과 요 전로 중에 다른 전선이잖아요. 이 다른 전선 사이에 걸려있는 요 전압. 요 전압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접지식. 교재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 너무 칠판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맞아요? 전선과 맞나요? 그 전로 중에 임의의 다른 전선, 얘 말한 거잖아. 다른 전선 사이에 나타나는 요 전압을 뭐라 그래? 비접지식 전압.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보세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왜 용어가 중요하냐면 이런 용어도 있어. 내가 아까 이제 이렇게 절연이 우리가 깨지게 되면 이쪽으로 전력 흐를 때 지락 전력. 그때 나타나는 전압은 무슨 전압? 무슨 전압? 대지 전압. 그럼 질문 드려봅시다. 내가 아까 이런 말 했잖아요. 아무리 절연을 잘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전류는 우리 몸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 전류를 뭐라 부른다고? 이런 용어를 자꾸 읽어봐야 돼. 최소 감지 전류. 그럼 얘기 들어왔지만 안 들어오고 있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도 저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저항이 있네. 맞나요? 그럼 전류랑 저항이랑 또 만나네. 그럼 얘도 뭐라 불러? 대지 전압.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앞으로 이 전류가 이 사람과 만난다. 그럼 여기 이 사람과 요 대지 사이에도 전압이 뜨더라 이 말이야. 그 전압을 그 유명한 크게 읽어볼까요? 접촉전압 이렇게 불러. 알겠죠? 여러분들 나는 진짜 기술성 공부를 좀 제가 해보면서 저도 많이 부족함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무조건 외워서 빌더라고.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처음에 합격하기가 쉬워 어려워? 시험 떨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워. 진짜 어렵거든. 근데 도와드리는 거야. 지금 최선을 다해서 떨어져야 돼. 말이 안 맞지만 그래야 2차 때 붙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이즈가 좋아. 이제 사이즈가 좋다는 거 뭐냐면 지금 떨어지게 곧 될 것 같아. 이 상황이면. 근데 열심히 하잖아? 그럼 그 다음 마지막 3회차 때 붙는다고. 알겠죠? 진짜야. 알겠죠? 안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 그러면 우리 내년에 시험 공백이 많이 비잖아. 그럼 이제 끝나.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돼. 알겠죠? 이거 외워야 돼. 그럼 이거 뭐라 한다고요? 접촉전압. 그럼 접촉전압 정의야. 잘 봐. 전 이렇게 했거든요. 얘가 지금 누설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반대로 고장이 난 거죠. 그걸 유식하게 표현한 게 지락이라 그래. 지락이 발생이 된 기계 기구잖아. 그 기계 기구가 지금 내가 만졌죠. 그걸 임축이라 그래. 사람이나 가축이라 하거든. 그 임축이 접촉됐을 때 내 몸에 가해지는 전압.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뭐라 그래? 접촉전압. 좀 외워집니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우세요. 지락이 발생이 된 기계 기구에 인축이
접촉됐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뭐라 부른다? 접촉 전압. 됐나요? 그럼 이 접촉 전압을 제가 왜 적었냐면, 잘 보세요. 이 접촉 전압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 전압을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체에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인체에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읽어볼까요? 저압이라 그래, 앞으로. 그럼 얘는 접촉 전압이라고 해야 하네? 안 하잖아. 내가 아까 접촉 전압 뭐라고 했어요? 지락이 발생이 된 기계 기구에 뭘 접촉했을 때? 인축이 접촉됐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접촉 전압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뭐라 적었죠? 이 접촉 전압 중에 인체에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뭐라고? 저압이야. 요걸 그 유명한 크게 읽으세요. 이거 해볼까요? ELV라 그래. 들어보셨어요?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라 그래. 앞으로 이 녀석을 우리가 부를 때 특별 저압이라 그래. 이거 써주시면서 별표 5개 쳐주세요. 이번에 나올 확률 높아요. ELV 뭐라 부른다고요? 특별 저압. 인체에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특별 저압. 이렇게 부른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곧 할 텐데 이 특별 저압 회로에도 종류가 3개가 있어. 알겠죠? 종류가 몇 개 있다? 3개. 그 종류가 3개가 첫 번째 뭐 있냐면 똑같이 ELV는 들어가. 똑같이 뭐는 들어간다고요? ELV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첨자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 일단 첫 번째 여기가 S가 들어가. 그러면 safe의 약자야. 안전특별저압이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요? 안전특별저압.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세요? 죽도록 공부했어 이거. 그죠?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P가 들어가. P는 protect라 그래. 보호 특별 저압. 그 다음에 여기는 F가 들어가. F는 펑션이라 그러거든요. 기능 특별 저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특별 저압 종류는 몇 개? 3개. 그래서 얘는 일단 회로가 비접지 회로야. 회로가 무슨 회로? 비접지. 무슨 회로라고요? 비접지 회로야. 그 다음 얘 회로는 뭐냐면 접지야. 얘 회로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접지로 되어 있어. 됐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이 특별저압이라는 것도 저압이잖아. 그러면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얘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전격전압처럼. 법으로 이렇게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라고 했으니 그럼 얘가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서 이 특별저압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럼 제가 아까 그랬죠. 교류랑 직류랑 비교하면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된다고? 직류가 더 커야 된다고. 그럼 얘도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직류가 더 클 거야. 그럼 얘는 120이야. 이하겠어 이상이겠어? 이하죠. 그러면은 초래해버리니까 당연히. 그럼 여기는 몇이죠? 50V 이하죠. 외우십시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외우시면 오늘 우리 설비 공부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틈틈이 제가 KC도 같이 연관돼서 해드릴게. 그럼 이걸 좀 외워놔 미리. 뭐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우리 학원에서 설비도 제가 다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워놔요.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시게요.